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파랗게 질린 어제와 달리 오늘은 양시장 빨갛게 물들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어제 2% 가까운 급락분을 만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승세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지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 넘게 상승했는데요. 경기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경제지표 부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또 어떠한 점에 주목을 해야 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시간, 상담 시간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선착순으로 저희가 봐드릴 수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대박스쿨의 우라노스 이모도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또 이제 상승 분위기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이제 또 아마 오늘은 한숨 좀 편히 좀 주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제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종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셨던 분들이 오늘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급락을 했고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또 떨어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한치 앞길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고 투자를 하신다면 역시나 갑자기 지수가 떨어질 때 느닷없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알고 투자하는 게 정말 내 계좌를 지키면서 또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나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좀 시장을 분석을 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또 수익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나 또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코스닥 시장이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종합 주가지수도 역시 2%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제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6시에 독일의 경기 지표 하나가 발표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바로 이제 독일 IFO 기업 체감 지수입니다. 바로 이제 독일이라는 국가 안에 있는 7,000개의 기업들의 기업 환경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금 기업들의 분위기가 나쁜가 아니면 좋은가를 판단하게 되는 지표인데 자, 요게 어제 오후 6시에 발표가 나오면서 잘 나왔습니다. 지난달보다도 잘 나왔고 시장의 전망보다도 훨씬 잘 나왔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글쎄요, 어제 독일 IFO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면 오늘 지수는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오히려 지수가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지금 하락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뚜렷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 1월달과 1월에서 2월달과는 달리 지금 상당히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 매체나 실제로 뭐 외신을 통해서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하필이면 3월달 마지막 주. 자, 줄줄이 그냥 경제 지표들 내지는 좀 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3월 27일 바로 유럽의 드라기 총재가
또 연설을 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생각보다 경기 부양 정책이 안 나올 것인가? 핵심입니다. 왜? 지금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에 지금 폭탄이 지금 유럽 쪽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했는데 경기 부양 정책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3월 27일 날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3월 27일 날 미국의 수출입 지표도 발표 나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3월 28일 날 미국 GDP 발표도 나옵니다. 자, 전부 다 어쨌든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도 더구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과 중국, 거기에 맞물려서 유럽 국가들까지 해가지고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나올 건데 자, 이게 바로 시장을 이번 주는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 사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대한민국만 좋으면 좋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다수의 의존도는 미국과 중국에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거나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판매가 안 됩니다. 역시 맞물려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부채가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매력이 감소되거나 중국인들이 글쎄요. 위안화가 절하돼서 구매력들이 정말 감소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수출품들이 오히려 가지 못하고 그냥 막힐 수밖에 없고 재고 자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증시도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경기 지표 정확하게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하고 왜 상승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제는 어땠나요? 어제 거의 상승 종목이 200개도 채 안 됐었고 하락 종목은 1,700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작년 2018년 10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이 아니라 거의 폭락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수익 내기 쉬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아무리 기술적인 매매 보조 지표 잘 보더라도 그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잘 먹힙니다.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거는 강세장이나 시장이 좋을 때 쓰십시오. 하지만 2019년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경기에 대한 문제가 1년 내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지수는 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역시 지수가 반등 나오게 되고 계속 오가면서 시장이 계속 변동성 장세가 1년 내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 보조지표, 차트 매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전망들이 잘 나올 것인가. 잘 나온다면 당연히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을 안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면 어떠한 종목이라도 사실상 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안 좋으면 어떠한 종목도 사실상 지수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시장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경제 지표가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요, 2017년, 2018년처럼 아니죠. 2018년은 아닙니다. 2017년이나 2015년 때처럼 경기가 좋을 때나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까지 다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니 어차피 시장이 좋고 경기가 호황이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굳이 경제 지표들 일일이 뜯어보기에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경제 지표 확인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경제 지표 반드시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경기가 수축 국면, 후퇴기 때
내지는 침체기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왜? 지금 대다수의 사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증권사 쪽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들이.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은 경기 침체로 가느냐 내지는 경기가 회복으로 갈 수 있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기 성장률들, 경기 지표들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종목 아끼지 말고 사십시오. 현금 아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목 사시면 여러분들 결국은 시장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종목들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면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가 없고 단기 반등 정도야 나올 수야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침체된다면 다시 하락이 크게 되면서 작년보다 더 심한 장세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지표 반드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장중에 HTS 매일매일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야간에 한 번씩 뉴스나 경제지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보입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해도 좋은 장인가? 아니면 지금은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대를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바로 여기에서 전부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즘에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 동향이다.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IMF에서도 유럽 경기가 지금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과 증권사 쪽에서는 하반기 때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2019년 상고하절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반기 때는 반등이나 하반기 때는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요. 자, 그리고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또 한편에서는 미국 기업 대출이 증가되고 있고 경기 회복의 시그널도 보인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이 진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들, 경기 지표들이 전부 다 안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의 경기 둔화 쪽으로의 무게성이 훨씬 더 크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뭔가 조금의 시그널만 나온다라면 오히려 반대로 경기 회복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분위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하반기 때 증권사들의 전망들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반기 때까지도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실 때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너무 막연한 공포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너무 낙관론을 가져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2019년 손실 안 보고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결국 지금 증권사들 쪽에서 전부 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19년 베어마켓 랠리다. 자, 무슨 말이냐면 베어마켓, 곰입니다. 곰. 보통 약세장을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죠. 곰이라고 부릅니다. 강세장은 뭐라고 합니까? 불시장이라고 부르죠. 자, 베어마켓이라는 거는 약세장에다가 랠리는 사실 상승장 때 쓰는 단어인데 약세장 랠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침체로 가기 전에 반등장이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경기가 꺾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어마켓 랠리다. 지금은 어쨌든 단기 반등장이라는 건데 위로 강세장이 아니라 하반기 때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 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올해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요? 장기 투자는 먹히지가 않는 장이라는 거죠. 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작년에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장기 투자로 종목들을 투자할 때가 아니라 상반기 안에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을 때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놔야 나중에 시장이 경기가 안 좋든 경기가 침체가 되든 하락장이 오든 간에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반드시 매매를 집중해서 수익을 바짝 내놓으셔야 되고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된다면요. 그때 다시 또 종목들 사시면 됩니다. 그냥 이삭죽기 마냥 종목들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반기 때 경기가 안 좋다라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다 팔고 어떻게든 시장의 하락을 맞는 종목들은 피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대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에서 상고하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2019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달이 몇 달 안 됩니다. 벌써 지금 3월 달이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상반기면은 그러면 굳이 따져본다면 4월 달, 5월 달, 6월 달 여러분들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달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짝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돈 벌지 못하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폭포 밑에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고 올라가집니까? 절대 자연의 섭리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그 지수를 이겨내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투자의 대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산운용사 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또 뭐 이렇게 지금 뭐 증권사들 전망들 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올해 상고하저다.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중국 정부 내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내세우곤 있지만 이 부양 정책이 그렇게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반기 때 언젠가는 이 부채 문제, 경제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피도 역시 상고하저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알아야, 시장을 이해를 해야 수익 낼 때와 수익 안 낼 때를 피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제가 어제 잠깐이나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어제 제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경기가 좋거나 상승장일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성장주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다 올라갑니다. 자, 성장주 뭐라고 했죠?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IMF 당시에 말입니다. 글쎄요,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영화 배우 중에서도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뭐 여러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계약 대금으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어음들도 결국은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IMF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음들이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미래 가치가 먹힙니다. 제약바이오 2상, 3상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이 개발된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엄청난 강세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고 성장주가 갈 수 있는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반도체,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다 사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위에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자주 보여드리는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지표입니다. 경기 지표. 자, 100을 기준으로 올라갈 때는 경기 호황이라고 했고요. 떨어질 때는 경기 둔화, 그리고 100을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경기 침체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서 밑에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IT 기업이고, 반도체는 역시 성장주의 대표 주자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제가 네모 박스를 2개 정도 쳐놨습니다. 2008년 경기 침체가 있은 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가 회복해서 호황으로 갈 때까지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1등은 반도체가 먼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무조건 성장주들은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차트 매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물론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경기 좋으면 그냥 반도체 종목들 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호황으로 갈 때가 가장 크게 갑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사이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가 계속 횡보만 하거나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2018년부터 어땠습니까? 삼성전자가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작년에 액면 분할한다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액면 분할하면 300만 원이었던 삼성전자 5만 원이 되니까 살 수 있겠지. 주가가 올라가겠지.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부터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을 때부터 정확하게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경기 회복하면 삼성전자 사셔도 됩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로 간다면 삼성전자 역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의 자율 공시가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자율 공시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분명히 삼성전자 최악의 실적이 발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장주의 성격을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다른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이시죠? 상승장대와 하락장대의 특징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일 것 같습니까? 셀트리온입니다.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기대감을 크게 갖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당연히 뭐 잠깐의 단기 반등 정도는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를 과거처럼 크게 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갈 때는 언제입니까? 경기 회복 때도 아닙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가 제약바이오가 상승합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경기 지수가 올라갈 때 경기 호황이라고 했습니다. 100 밑에서 올라오는 건 경기 회복이고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박스 친 구간이 경기가 호황일 때입니다. 바로 셀트리온이 가장 크게 올라갔을 때가 저 때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경기가 좋을 때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니까 셀트리온이 몇백 프로 상승을 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셀트리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질 때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지금까지 반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오늘 최근 저점이 깨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제약바이오 회사, 임상 2상이건 3상이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침체 분위기에서는 성장주들의
수급이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IMF 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신을 갖다 썼거나 어음이 많았던 사람들 전부 다 부도났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강남에 땅 사고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미래 가치는 반영받지 못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현금을 쌓아놨던 기업들에게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9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로 가냐, 경기 회복으로 가냐, 기로에 서 있는 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단기 반등을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활용하는 건 괜찮으나 장기 투자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과거처럼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증권사들의 전망처럼 하반기 때 상고하저로 하반기 때 시장에 하락장이 나온다라면 제약바이오들의 하락을 여러분들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손실 키우지 마시고 어떻게 내 종목들을 대응해야 될지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주를 살 때는 상반기 때 성장주를 사셔야 된다는 거고 지수가 반등 나올 것 같을 때 성장주 사셔야 됩니다. 근데 지수가 하락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성장주는 매도를 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4월, 5월, 6월, 글쎄 3월은 끝났으니까 3달 정도 남았는데 이 3달 안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매매 웬만해서는 끝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안전자산에 쏠립니다. 현재 가치가 높은 기업들, 현재 가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낮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IMF 때 현금 많았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강남에 땅도 샀고 부동산 투기에서 부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성장주, 그래서 경기 회복 때는 IT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경기가 회복해서 호황으로 갈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월에서 2월 달에는 IT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월 달 첫째 주,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분명히 실적은 최악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경기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라면 시장이 오히려 2분기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이 베어마켓 랠리 후반전을 기대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4월 달 안에 4월에서 5월 달 안에 공략해야 될 종목은 성장주, 대표적인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최고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작년 4월 달부터 워낙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CB 물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2018년에 CB 물량만 하더라도 5조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4월 달에 이게 만기가 돼가지고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달에 갑자기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CB 물량들이 어디에 많냐? 제약바이오 산업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4월 달에 공략해야 될 건 성장주이긴 하나 성장주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좋은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성장주 다음으로는 가치주를 봐야죠. 자, 잠깐 설명드렸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치주나 내수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물품들, 그거 전부 다 가치주, 내수주입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휴대폰은 씁니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들 샴푸 씁니다. 설마 경기가 안 좋다고 머리 안 감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양치를 하지 말아야지. 한 달 뒤에 양치해야지. 그러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런 소비주들이 전부 다 가치주고 내수주. 당연히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2019년에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올해 경기 침체로 만약에 분위기가 가버린다라면 여러분들 성장주 매도를 치고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셔야 됩니다. 여기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길입니다. 왜? 어쨌든 2008년 당시에 여러분들 08년 글로벌 위기 때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버텼던 게 뭔지 아십니까? 통신주하고 음식료 업종입니다. 오리온, 내지는 KT,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종목들이 안 떨어졌습니다. 2008년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된다라는 거, 여기 반도체랑 바이오는 잘못 적혀 있는데 통신 서비스, 섬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LG생활건강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필수 소비재입니다, 여러분들. LG생활건강 단순하게 우리 화장품 후만 파는 게 아니라 치약도 팝니다. 그리고 섬유 세제도 팔고요. 정말 많은 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해당 종목의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08년 때도 이 종목은 안 떨어졌습니다. 연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종목 2,000개 종목 중에 없습니다. 13년 연속 실적 상승입니다. 단 한 번도 실적이 꺾여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가치주에 가깝고 내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종목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2019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손실 안 보고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한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한 종목을 더 예시로 보여드릴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일 겁니다.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여러분들. 라면 대표적인 브랜드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음식료 업종들도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코스닥 시장이 충격을 몇 번씩 받았었고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충격이 전혀 없습니다.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인데 그만큼 지금 가치주와 내수주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음식료 업종 안 좋아할 뿐입니다, 사실. 오뚜기, 삼양식품 이런 거 사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라고 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5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매수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전부 다 빠르고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치주, 시장이 좋을 때는 성장주를 사라고 했습니다. 이 전략만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2019년 분명히 성공하는 투자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강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이론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이 대박 스쿨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실행을 하셔서 여러분들 손실 보지 마시고 대박 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데 성장주, 가치주 이 섹터 안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님이 따로 좀 주목을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성장주만 하더라도 사실 네. 반도체 업종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주도 통신주가 있고 음식료가 있고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드려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공부하시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고 오늘은 제가 어쨌든 4월 달과 5월 달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필요하자라면 역시 성장주 쪽에서는 반도체가 될 거라 판단이 듭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게 이제 텔레칩스인데 오늘 뭐 텔레칩스도 또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텔레칩스를 제외하고 또 다른 뭐 성장주의 대표 주자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역시 만약에 하반기 때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여러분들의 또 포트폴리오에 가치주 하나 정도는 좀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표적인 가치주도 또 하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에서 성장주와 가치주 이 각 섹터에서 대표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화면 상단 부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모동 전문가님 얼굴이 띄어 있는데요. 그 얼굴 방송 보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768님의 문자입니다. 알리코제약 13,570원에 25%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상장한 지 아직까지는 1년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고 하필이면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공략을 하셨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는 식으로의 분위기로 간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하더라도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좀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된다라면 그래도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방 추이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면은 일단은 뭐 2018년 당시부터 이제 사실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방 시그널에서 이제 벗어나질 못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단을 다졌던 게 11,700원 구간대에서 다졌는데 아직까지도 이 저항대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11,700원이 떨어질 경우에는 올해 신저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절가 11,700원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저항대 라인을 지금 막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단기 반등 시에는 14,000원 구간대쯤에서 차라리 종목을 교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알리코제약은 손절가 11,700원, 목표가는 14,0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네. 77,000원이고 네. 비중은 40%고요. 네, 77,000원에 40%.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좀 오래됐어요. 올해면은 몇 달 정도 보유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몇 주 정도?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올해 산 게 아니고, 네, 지난해 사셨어요? 예, 지난해 샀어요. 그러면 올해 보유를 정말 하신 건데 어떤 예.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아이, 매수야. 네. 뭐 돈 먹으려고 했죠. 네. 그쵸. 수익을 내려고 매수를 했는데, 예. 네. 그런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맞아요. 예.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지금 돈이 안 벌려서 전문가님은 예. 어떻게 이 종목 보고 있을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정말 네. SK하이닉스 77,000원에 40% 돈이 안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강의한 거는 들으셨죠? 예. 네네. 일단은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일단은 좋죠.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올해 안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예. 사실 안 좋고 최근에 이제 사실 뭐 2분기부터 좀 수요가 회복될 거라고는 하는데 이게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게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조금은 이제 상황이 나쁘지 않아진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 좀 큰 상승을 노리시기보다는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이제 네. 아마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한번 나올 건데 영업이익이 되게 이제 떨어질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네.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아마 주가에 한번 조정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게. 예. 지금 더구나 우리 시청자분의 그 가격대가 하필이면 최근 이제 월봉상 요 저항대 근처라서 네. 이게 조금 아쉽고 아마 요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하단을 잡는다라면 67,200원 정도 하단 손절가 잡고 가시고 요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반등 나올 테니까 그 반등 때 8만 원 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만 원요? 네,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가 옛날만큼 지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올라가더라도 이제 8만 원에서 8만 3천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좀 수익 보시고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저께인가 기회가 왔는 걸 못 팔았어요. 요거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업황은 좀 웬만하면은 좀 팔 수 있을 때 파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또 하반기 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은 힘을 네.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 때 좀 수익을 내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만 원 갈까요? 네, 82,000원에서 8만 원에서 8만 3천 원까지는 여력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SK하이닉스 도와드렸습니다. 꼭 수익 챙기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94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CTC바이오 11,000원대 80% 비중을 넣었습니다. 초보라서 고점에 들어가서 회복이 안 되는데 이 종목 가능성 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구간대가 화면상으로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구간대에서 아마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000원 구간대인 것 같은데 보면은 요때 당시에 이제 조루복합재 관련해가지고 임상 3상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임상 2상이다, 3상이다 하면 호재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게 되면 그런 재료가 무관합니다. 그냥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이해를 하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주봉상 해당 종목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7,440원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정말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는 정말 재미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방금 제시해드렸던 가격대 꼭 체크하시고 그래도 이제 저는 이번 달 암학회가 지나고 나서 6월 달에 종량학회랑 내분비학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단기 반등 정도는 좀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단기 반등 나올 시에는 9,000원쯤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춰서 9,000원쯤에서 차라리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TC바이오는 손절가 7,440원, 목표가는 9,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795님의 문자입니다. 삼성중공업 20% 8,900원 매수 목표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권에 있습니다. 종관이 삼성중공업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해두면 좋을까요? 네. 이 우리 시청자분이 혹시 이데일리를 자주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이제 연말에 우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TV에서 이제 제가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2019년이 조선주의 턴어라운드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조선업황이 2013년 이후부터는 많이 이제 그야말로 산업 자체가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많이 이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013년까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조선강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2013년 이후로는 일본과 중국에게까지 밀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 기업들이 거의 6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6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2019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회복되는 해고 현대중공업도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고 지금 삼성중공업도 2019년 안에 흑자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길게 갖고 가면 길게 갖고 갈수록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력이 되게 더딘 종목이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좀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손절가는 7,600원 구간 손절가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봉상 61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아마 이 구간에서 조금 주봉상 21선까지 좀 눌림이 나왔다가 저는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올 거라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20선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해당 종목 저는 10,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좀 길게 보유할수록 좋은 종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단기 상승은 조금 더딜 수는 있는데 우선은 손절가는 7,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종관이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제 2가지의 종목 소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안내해 드릴까요? 네, 계속 이제 강조드리지만은 결국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성장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 내지는 시장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치주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이동을 하셔서 좀 안전한 수익을 내야 되고 이렇게 정말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 2019년이 여러분들에게 손실 안 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보통 이제 하루하루 주가 상승에 쫓기고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에 보통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사실 도박과도 다를 게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결국 도박은 남는 거는 손실밖에 남지 않고 중독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주식을 하시려면 정말 매일매일 시장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어떤 산업이 긍정적인가, 그 산업 중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좋을 것인가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을 때는 성장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치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달과 5월 달에 수익 낼 수 있는 건 성장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역시 하반기 때 시장이 안 좋다라면 가치주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치주 한 종목까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제가 어제 온라인 방송에서는 텔랩치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텔랩치스가 종가까지 7.59%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텔랩치스의 후속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을 이기는 성장주와 가지주의 대표 종목들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